자,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걸 이어서 만약에 이제 연속되어 있는 부재 구간에서 연속부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재 내부에 있는 어떤 외부 힌지나 롤러가 있다라고 치면 그 위치에는 내력 모멘트가 유발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또 지점부에서의 어떤 내력 모멘트라든지 또는 고정남부, 부정형 구조물 형태 고정남부를 갖는 위치에서 지점 발력 모멘트를 고려한다라고 치면 물론 변형일지법을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 관계를 갖다 이제 나누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 같으면은 그 변형일지법을 적용해서 바로 지점의 발력 모멘트를 고려해도 관계는 없지만 가급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갖다 위해서 롤러 서포트를 없앤 대신에 수직 발력 구하는 관계를 갖다 변형일지법에다 적용하시도록 하고 가급적 3년 모멘트법을 적용해서 그 지점부에서의 어떤 내력 모멘트라든지 또는 고정단부에서의 발력 모멘트 고려하는 관계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2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230페이지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어떤 모멘트, 3년 모멘트법을 갖다 설명하는 관계를 갖다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230페이지 우측 하단에 그 B번 그림으로부터 A번 그림으로부터 그러한 형태, 어떤 일반적인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연속되어 있는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변형이 생겼다라고 치면 이때 I, J, K에 대한 어떤 3년 모멘트법 식을 갖다 하나 적용하는 일례인데 그 관계로부터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어떤 식은 232페이지 거기 좌측 하단에 그 까맣게 쉐이드가 칠해져 있는 그 관계식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부재에 작용하는 어떤 횡방향 하중이 있는 경우와 지점 치마가 있는 경우까지를 갖다 망라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식으로부터 지점 치마가 없다라고 치면 그 식에 대해 그 우측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관계식을 빼면 232페이지 지점 치마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일반식 형태가 되어지고 지점 치마만 있다라고 치면 그 밑에 있는 형태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점 치마가 있는 경우와 횡방향 하중이 다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관계식이 232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관계인데 치마가 있으면서 횡방향 하중도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다 외우긴 하시는데 시점 치마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즉 그 우변에 있는 그 마지막 L분의 L 6E에 가로 열고 HI-HI 가로 닫고 플러스 LR분의 6E에 가로 열고 HI-HK라고 하는 관계식 그 두 개의 텀은 빼고 지점 치마가 없는 경우에 대한 식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점 치마만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여태까지 출제된 형태를 갖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은 교재 249페이지에 그 21번 형태의 문제가 이제 3경관 연속 부재인데 본데 거기에서 지점 치마와 관계 지어서 어떤 3년 모멘트법을 적용해서 그 지점부의 내력 모멘트 값, 그 B점의 모멘트 관계를 갖다 찾아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제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점 치마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232페이지 지점 치마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그 3년 모멘트법 식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아까 이경관 연속법 B점의 내력 모멘트가 마이너스 0.125WL 제곱분의 WL 제곱이라는 관계를 갖다 얻어냈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바로 3년 모멘트법 식을 적용해서 풀어들어간 절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 쓴 내용이 바로 이제 232페이지 우측 상단 시전 치마가 없는 경우에 대한 모멘트 일반식을 갖다가 제가 다 판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그 일반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이 식들에 대한 어떤 팩터들이 무엇을 갖다 의미하는가 하는 관계를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이건 지금 연속 부재인데 제가 지금 3년 모멘트법 식을 갖다 적용하는 3년 모멘트법 식을 쓰기 위해서는 모멘트가 생길 수 있는 절정, 연속 부재라고 치면 뭐 지점과 그 지점 사이에 어떤 부재 끝단의 지점에서는 모멘트 값이 발력도 없고 내력도 없겠지만 그 부재 내부에 있는 어떤 외부 힌지나 롤러부에서는 내력 모멘트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내력 모멘트가 생길 수 있는 절점의 위치 3개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식 하나씩을 만들어 들어간다고 해서 3년 모멘트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I점과 J점과 K점 이 3개의 절점부에 발생할 수 있는 내력 모멘트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I, J, K 요 3개 이어져 있는 절점에 대한 모멘트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일반식이 이러한 형태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J, K 요 구간에 대해서 구점을 보시게 되면 경관은 왼쪽, 오른쪽, left, right라고 지금 첨자를 갖다 쓴 겁니다. 왼쪽 경관 하나, 오른쪽 경관 둘 이렇게 2개의 부재, 3개의 절점에 대한 관계입니다. 물론 이때 모멘트도를 갖다 고려한 건데 이때 모멘트도는 순경관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각각 부재를 갖다가 I.J, K점을 단순부로 보고 IJ 단순부에 대한 이 하중에 대한 BMD를 J, K점을 연결하는 단순부로 보았을 때 하중에 대한 BMD를 갖다가 각각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IJ점을 연결한 단순부에 대한 BMD 면적을 AL 오른쪽 J와 K점을 단순점을 보았을 때 단순부에 대한 모멘트를 갖다가 AR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이때 IJ, K 세 점에 대한 3년 모멘트 식을 하나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I점에서부터 도심을 향해서 K점에서부터 그 단순부 지점, BMD의 도심에까지 어떤 길이 값을 각각 AI, AK라고 적용했습니다. 자, 이처럼 보다시피 여기 모든 절점들을 갖다가 각 경관을 단순부로 보았을 때 그 순경관이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만 BMD를 갖다 고려한 결과를 볼 때 이 3년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실법을 어떻게 고려한 거냐면 그 주어진 연속부를 갖다가 각 구간을 단순부로 보고 이때 각 구간 내부 부재 내부에 있는 그 지점부에서 어떤 내력 관계를 갖다 고려하기 위해서 각 구간을 갖다 단순부로 보았을 때 그 좌우 부재의 어떤 처진각이 같다라고 하는 변형일치법을 갖다 적용해서 이 3년 모멘트 식을 갖다가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 있다라고 치면 이 부재는 3개의 단순부를 갖다가 변형일치법을 볼 때 어떤 주 부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기본 구조물을 각 구간을 단순부로 보았을 때 여기 발생하는 처짐각에 대한 관계들을 갖다가 어떻게 같다라고 두고 그 관계를 갖다가 지금 처리해 들어간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성법의 하나로서 대표가 된 변형일치법을 갖다가 변형 개발시킨 방법이 뭐다? 바로 3년 모멘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1인 형태 구조물을 갖다가 3년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구조물을 뭘로 보았다? 각 경관을 갖다가 단순보로서 이와 같은 3경관 연속 보면 3개의 단순보를 기본 구조물을 보고 이때 각각 요 중앙에 있는 두 지점부에 대한 어떤 처진각이 같다는 관계로부터 그 내력 모멘트를 갖다 처리해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3년 모멘트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식들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경관 연속부에서 B점에서 내력 모멘트 구하는 관계를 이 관계를 갖다 이용을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은 이경관 연속부가 있고요. 하중은 등목파 하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3년 모멘트법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치면, 자,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3년 모멘트법을 적용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지점부의 발력 모멘트, 고정단에서의, 또는 부재 내부에 있는 지점부에서의 내력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 바로 3년 모멘트법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3년간 연속부인데, 모멘트가 생길 수 있는 지점부는 몇 군데가 있죠? 여기 부재 내부에 있는 힌지 롤러 부분에서 내력 모멘트가 생길 수가 있죠. 1번점과 4번점은 부재 끝단의 단순점이기 때문에 부재 끝단 단순점에서는 모멘트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발력도 없고 내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모멘트가 없고 2번점과 3번점에서만 내력 모멘트가 존재한다. 결국 그 두 개의 내력 모멘트를 미지수로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 조건식은 몇 개만 있으면 되죠?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3년 모멘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멘트가 생길 수 있는 이어져 있는 절점 3개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서 식으로 전개해 들어간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 3년 모멘트법. 그럼 이렇게 식을 하나 처리를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점에 대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점을 연결해서 또 다른 하나의 식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절점을 식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식을 갖다 2개를 처리하면 결국 1번 점과 4번 점에서 모멘트 없다는 관계로부터 2번 점, 3번 점 모멘트 관계에 대한 식 2개가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라고 치면 이제 모멘트 생길 수 있는 절점이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세 군데죠. 맨 끝단 단수점 모멘트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3개의 지점부를 갖다 이어서 하나의 모멘트식으로 다시 이렇게 3개의 지점을 이어서 하나의 모멘트식으로 다시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모멘트식을 이루게 되면 3개의 식이 나오고 여기 가운데 있는 세 지점에 대한 내력 모멘트만이 3개의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식 3개, 조건식 3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끝단에 있는 이 지점, 단순 지점에서는 모멘트가 이미 0인 걸 알고 있죠. 내력도 없고 반력도 없고 이런 시스템을 갖다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3년 모멘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요 일반식 처리하는 것은 I.J.K.요 3개의 절점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하나의 식을 갖다가 만드는 어떤 차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3년 모멘트법 식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치면 A, B, C 지점이 3개, 이경관 연속법입니다. 모멘트 생길 지점이 몇 군데 있죠? A점과 C점의 모멘트 값은 이미 0인 걸 알고 있죠. 부재 끝단인 단수점에서는 내력도 없고 반력도 없고 해서 단순부 지점부에서는 모멘트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죠. 그래서 여기 연속구이 되는 어떤 구간, 내민부 형태에서 보았을 때처럼 이 위치에서의 B점에서는 C점은 롤하지만 여기에는 부재가 연속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력 모멘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력은 아니라. 그래서 3년 모멘트법 식을 갖다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각 구간을 갖다가 단순보로 가정을 하고 그 각 구간 단순보로 작용하는 이 하중에 대해서 BMD를 갖다가 단순보로 보았을 때 BMD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보에 등목파좀 작용한다라고 치면 BMD는 이런 형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B점에서의 모멘트가 0인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이 관계식을 갖다 표현했을 때 기본 구조물이 뭐였다? 각 구간을 갖다가 단순보로 보고 처진각이 같다는 관계부터 처리해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하는 것은 각 구간을 갖다 단순보로 보았을 때 BMD 면적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때 이 모멘트의 값은 어때요? 8분의 WL 제곱인 걸 알고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면적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먼저 여기 면적이나 여기 면적은 이미 같죠? 그러면은 면적은 여기 포물선이니까 포물선 면적은 요걸 밑변 높이로 했을 때 직사각형 면적이 몇 배죠? 3분의 200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높이가 8분의 WL 제곱. 그 다음 길이는 L이죠. 그래서 여기 면적값 자체가 BMD의 면적이 12분의 WL 3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좌측에 있는 면적이나 우측에 있는 면적 또한 면적이 12분의 WL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도심까지 거리는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A점, B점, C점을 연결하는 이 세 절점에 대한 3년 모멘트 식을 하나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A점에서부터 도심까지 주어진 요 AB 구간의 단순보로 보았을 때 BMD 면적 도심까지 거리입니다. 2분의 L. 물론 여기서도 C점에서부터 도심까지 거리값이 2분의 L로서 같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고 있다고 치면 이미 일반식 적용되어진 어떤 요 형태의 식으로부터 똑같은 형태의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점, B점, C점을 연결하는 세 절점에 대한 3년 모멘트법 식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치면 물론 여기서 지금 A, B, C점에서 A점, C점 부재 끝단의 단수점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0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B점의 내력 모멘트 관계만 고려한다라고 치면요. 자, 그대로 적용할게요. MA I분의 L. 물론 이때 AB 구간, BC 구간의 부재의 어떤 2차 모멘트 값, 면적은 같다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AB 구간과 BC 구간에 대한 담의 2차 모멘트 값은 I로서 상수값,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치면 I분의 L 플러스. 가운데 중앙점에 대해서는 2배의 MB, 좌측 지간, 어떤, 경관에 대한 2차 모멘트 분의 부재 길이, 우측 경관에 대한 2차 모멘트 부재 길이, 역시 똑같은 형태가 될 테니까 AB 구간, BC 구간 I 값과 L 값이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C점에 대해서 요 놈은 우측 경관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으니까 우측 경관에 대한 2차 모멘트 분의 부재 길이 관계를 고려해 주시면 마이너스 그 다음 좌측
경관에 대한 어떤 BMD 면적은 12분의 WL 삼성인 걸 이미 알고 있고 도심까지 거리 2분의 L. 그 다음에 강성 2차 모멘트와 부재 길이는 각각 IL. 우측 경관 또한 어때요? 2차 모멘트와 부재 길이가 같고 면적 또한 12분의 WL 삼성으로서 같으며 도심까지 거리 C점에서 도심을 향해서 길이값이 2분의 1로 같은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이미 우리는 A점과 C점 부재 끝단 거기 단순 지점에서의 모멘트 값이 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 MA 값이 0이고 C 값이 0이므로 이 조건식 하나만 주어지게 되면 여기 B점에 내력 모멘트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여기 우변에 있는 형태를 갖다가 미리 연산을 수행을 하면 여기 요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IL분의 WL4승 요 텀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배를 취하시면 자, 그 관계로부터 요 관계에서도 요게 2배가 있으니까 앞에 2가 곱해졌으니 4배의 MB I분의 L. 자, 아까 우변 계산되어진 거 있죠? 요 관계만 갖다가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2IL분의 그대로 다 쓸게요. ML 4승. 자, 여기에서 이제 MB에 대해서만 이제 관계를 갖다가 다시 정리하면 MB equal 마이너스 2IL분의 WL 4승. 약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요놈 MB만 남겨두고 역수를 갖다 취하게 되면 4L분의 I라는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면 I 약분하고 L 제곱, 여기 4승이니까 제곱터만 남으면 결국 마이너스 8분의 WL 제곱이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이 관계는 이제 우리가 앞서 그 변형일치법으로부터 B점의 연적 발력을 구한 다음 평행식 적용해서 A점, C점의 발력을 구한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취해서 B점의 그 내력 모멘트를 구한 결과와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8분의 1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결국 소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125 WL 제곱과 그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평행식을 갖다가 3년 모멘트법을 바로 적용하면 식 하나로서 간단히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점의 내력이라든지 지점의 어떤 고정단에서의 발력 모멘트 고려한다라고 치면 변형식법보다 이렇게 3년 모멘트법을 적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식은 긴 것 같지만 결국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치면 각 경관에 어떤 길이 값이라든지 2차 모멘트 값을 갖다가 일정한 형태로 취해주게 되면 지금 문제를 풀어본 것처럼 계산은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에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렇게 3년 모멘트 적용하게 되면 B점의 내력 모멘트만 구했는데 연적 발력 A점, B점, C점의 발력은 아직 하나도 계산을 안 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 결국 요 관계를 갖다가 좀 더 한번 풀어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려한 관계는 여기가 B점으로서 여기 B점의 내력 모멘트를 고려한 거죠. 그럼 B점의 내력 모멘트를 지금 고려했는데 얼마였다? 마이너스 0.125WL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모멘트는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0.125WL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B점과 좌우에 있는 부재들을 갖다가 다 따로따로 3개의 자유물체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내력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 내력 또한 이렇게 존재하고 그 크기는 0.125WL 제곱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 A점의 수직 발력과 C점의 수직 발력은 구조물이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아마 구조물 자유물체도를 보시면 여기 발력과 여기 발력은 같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면 이 값 RAY라고 둘까요? 곱하기 L 마이너스 분포화 중 WL 곱하기 2분의 L 다시 플러스 0.125WL 제곱이라고 두면 이걸 0이라고 두면 RAY는 얼마예요? 여기 0.125 넘어가면 마이너스 값, 요 넘으면 0.5 고로 0.5WL 제곱 마이너스 0.125WL 제곱. 물론 여기 L 값 다 합쳐서 L로 나온다고 치면 결국 0.375WL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변형식법부터 고려한 형태 이제 거꾸로 풀어 들어가는 형태가 됐는데 B점의 내력 모멘트를 안 다음에 자유물체도로부터 A점의 발력값을 0.375WL 역시 C점 또한 똑같겠죠. 여기 몸의 중심에 넣어두면 0.375WL A, C점의 발력을 알고 나면 전체 구조물이 평행이라고 두고 Y방향 평행식을 쓰면
작용 하중이 EWL이니까 A점과 C점의 반력 합이 0.75니까 다시 B점의 수직 반력은 얼마가 돼요? 1.25WL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C점의 내력 모멘트만 알아도 이와 같이 자유형체를 다 분리를 하게 되면 C점부의 반력값도 추가적으로 다 고려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뭐예요? 3년 모멘트법입니다. 물론 보다시피 내력 모멘트를 먼저 구한 다음에 A점, C점의 반력을 구한 다음 B점의 반력을 마지막으로 구해들어가는 절차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변형식법을 통해서 B점의 수직 반력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평형식으로부터 A점, C점 반력 구하고 B점의 내력 모멘트 구해들어가는 절차에 어때요? 완벽한 역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유도는 했는데 이런 관계로부터 여러분들은 만약 반력, 수직 반력 고려할 것 같으면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어떤 변형식법을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며 이 내력 모멘트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와 같은 3년 모멘트법 절차를 갖다가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식은 덩치가 큰데 아마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일반식을 갖다가 변수로 두었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지만 아마 I값, L값 관계들이 다 똑같은 형태로 제시가 된다고 치면 식은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3년 모멘트법을 적용해서 지점의 반력을 고른다라고 치면 이런 형태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형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봅시다. 자, 여기 작용 하중이 모멘트가 있습니다. 길이는 L. 자, 역시 부정형 구조물이죠. 이번엔 작용 하중이 이렇게 모멘트 하중이고 지금 여기에서 반력 발생할 수 있는 즉 C점이 A점, B점 두 개밖에 없는데 모멘트 반력 또는 내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 A점 하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모멘트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한 군데가 이상 존재한다라고 치면 부정형 구조물에서 3년 모멘트법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과 같이 절점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치면 적어도 3년 모멘트법 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어져 있는 절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3개 이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지점은 저 두 개밖에 없는데 3년 모멘트법 식을 써서 A점의 반력 모멘트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또는 이런 경우 지금 같은 경우라고 지금 지점은 두 군데밖에 없지만 모멘트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몇 군데 있죠? 그 3년 모멘트 보면 지점의 반력 모멘트 또는 지점부에서 어떤 내력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라고 고려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관계식. 지금 모멘트가 두 군데 생길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3년 모멘트법 식을 갖다 적어도 두 개를 갖다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와 같은 경우라고 치면 시점은 두 개밖에 없다는 그럼 식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점이 몇 군데가 존재해야 되죠? 식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세 개의 지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식 두 개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네 개의 지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정단을 포함한 경우에는 부재 안에 가상의 부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고 여기 가상 절점이 하나씩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갖다가 처리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고정단부 안에 가상의 지점이 추가적으로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고정단이 두 군데니까 가상 지점 두 개를 생각하면 이와 같이 식을 갖다 하나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을 정리하면 3년 모멘트법 식을 갖다 두 개를 만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한쪽은 단순 지점, 한쪽은 고정단. 이때 A점에 모멘트 반력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적어도 지점 몇 개? 세 개. 그래서 이와 같이 고정단이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재 안에 가상의 부재가 하나 있다라고 치고 여기 지점부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라고 치면 가상 지점이 두 군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단일 경우에 이 3년 모멘트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될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단이 있으면 안에 지점부에 임의의 어떤 가상 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라. 물론 이때 이 부재는 실존하는 부재가 아니고 실질 외력을 받는 구간은 요게 이제 구조물이 될 테니까 이 부재는 절대 부재가 파괴가 될 일은 없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부재의 강성을 갖다가 우리는 뭐 부재 길이야 관계가 없습니다. 임의의 부재 길이라고 두시면 되고 L 뭐 서브 제로라고 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부재는 파괴가 되지 않는 어떤 가상 부재니까 강성을 갖다가 무한대라고 두십니다. 한 생각이 들 게 뭐다? 고정단이 있게 되면 고정단부 안에 가상 시점이 하나 있고 꼭 고정단으로부터 가상 시점까지 연결하는 가상 부재의 강성을 뭐로 두어라? 무한대로 두어라. 요게 이 고정단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다 처리하는 요령입니다. 자, 그럼 아까 문제 푼 것처럼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죠. BMD를 갖다 처리한다고 치면 구조물에 하중이 없으니까 BMD 없고 여기에서도 요 A점과 B점을 단순보로 보았을 때 어떤 모멘트를 취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물론 풀어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소개한 방법이 뭐냐면 순경간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만 BMD를 갖다 취해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B점의 작용 하중은 모멘트 하중이 있는데 이 모멘트 하중 어디에 작용하고 있죠? 이 G점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경관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현관 내에는 모멘트 하중이 없죠. 그러니까 순경관만 쳐다보게 되면 구조물에 하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G점에 작용 하중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모멘트 있다라고 치고 전단력도 그래서 BMD를 취해서 모멘트 면적을 취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설명해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순경관만 쳐다보게 되면 모멘트 하중이 없다. 자,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이제 모멘트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3년 모멘트법 식을 쓸 때 우측변, 우변에 대한 어떤 관계에서 모든 관계들이 전부 다 얼마? 0이 된다는 것을 알면 되죠. 면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MA 서브 제로 I0분의 L0 플러스 2배의 MB, MA 왼쪽 현관 I0분의 L0 플러스 I분의 L 각각 뭐 부재의 강성과 길이를 IL이라고 둡시다. 플러스 MB I분의 L 이퀄 우변은 IL분의 6배의 모멘트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거리인데 각 현관의 모멘트 면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I 서브 제로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무한대 값이죠. 결국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두면 이 텀들은 전부 다 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정단이 있게 되면 임의 절점을 두고 그 부재의 어떤 가상 부재의 강성을 갖다가 이 담이 점부터 무한대로 뒀다는 얘기는 식의 형태만 만들고 결국 관계식에서는 빠져버리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B점은 단순지점이죠. 여태까지 단순지점은 모멘트 값이 있어요, 없어요? 부재 끝단위 단순지점에서는 내력 모멘트도 없고 발력 모멘트도 없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이 순경관에 대해서만 모멘트를 취할 때 면적이 0이라고 두었고 이제 여기 B점에서는 작용 하중이 N만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B점의 모멘트 값은 더 이상 0이 아니죠. 0이 아니고 이 바로 작용 하중 자체가 B점에서의 내력 모멘트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모멘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 지점이지만 작용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갖다가 G점부에 내력 모멘트라고 두게 되면 N만큼의 내력 모멘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는 형태를 따르게 되면 순경관의 하중에 대해서는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점의 내력 모멘트를 M이라고 두고 푸는 경우에 문제나 또는 그냥 이 모멘트를 있다라고 치고 단순 뭐 끝단에 M이 있다라고 두고 BMD를 갖다가 고려하셔가지고 이놈 모멘트 면적을 취한 다음에 여기 B점에서의 내력 모멘트가 0이라고 두고 우변 텀에 이 면적값을 갖다 고려 들어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갖다 취하게 되면 우변에 IL분의 6배의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거리 관계를 들어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계산이 복잡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경관에 대해서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G점부에 작용하는 모멘트 하중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순경관에 대해서 모멘트는 면적은 없고 대신 B점의 내력 모멘트가 얼마다? 작용 하중 크기만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부터 2배의 MA I분의 L 플러스 M 이놈은 이제 작용 하중입니다. 그죠? I분의 L equal 0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약분을 하면 A점에서의 발력 모멘트는 마이너스 2분의 1M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어떤 한쪽은 고정단, 한쪽은 단순 지점일 때 이런 작용 모멘트가 있을 때 A점의 발력 모멘트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모멘트이기 때문에 A점에서의 마이너스 발력 모멘트 값은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 거예요? 내력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위치에서의 모멘트 값은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2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측 지점에서는 시계 방향, 우측 지점에서는 반시계 방향 모멘트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A점의 발력 모멘트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단에 대해서까지 3년 모멘트법을 갖다 적용하는 예를 갖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계 한번 다시 볼까요? 단순 지점에 모멘트 하중이 존재할 경우 이 고정단의 발력 모멘트 값은 길이값과 관계없이 항상 그 크기가 얼마? 내력으로서는 부호가 반대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2분의 1. 왜 그런가 하면 처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죠? 꺾으면 이런 형태의 처진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거 고정단이 아니었다라고 치면 시계방향 처진각이 생겨야 되죠. 고정단 처진각이 있다 없다?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와 같이 반시계방향 모멘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멘트 M이니까 2분의 M은 잘 외웠는데 뭔가 평형이 돼서 반대 방향? 아닙니다. 하여튼 요 관계 고정단 단순지점, 단순지점에 작용 모멘트가 존재할 때 고정단의 모멘트 값은 어떻게 돌아가요?
전체적으로 보다 같은 방향으로 2분의 m입니다. 내력 개념으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그래서 요 관계를 갖다 꼭 명심하십시오.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설명드릴 어떤 모멘트 분배법과 관계해서 어떤 분배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구조물의 하중이 이처럼 시제 방향 모멘트가 있다라고 치면 부재 변형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올릴 테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변형 모습이 예상이 될 겁니다. 물론 이때 여기 반력의 방향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 얼마? 2분의 m. 그래서 이 2분의 m만큼의 시점에 단순점에 작용하는 모멘트 하중에 대해서 고정단에 걸리는 반력 모멘트 2분의 1 모멘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전달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어지니까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건 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뭐 과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이제 모멘트 분배율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 교재 241페이지 거기 5번째 모멘트 분배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모멘트 분배법과 관련해서 그림 12-14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A점, B점, C점에 대해 가지고 구조물이 이와 같이 고정단, 단순지점. 물론 이제 O점은 간결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직선제가 O점 하나에 강접합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이 O점 간결점에 이와 같은 시계 방향으로의 어떤 외력 모멘트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때 A점, B점, C점에서의 어떤 반력 관계들을 갖다가 한번 처리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변형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작용하중은 O점에서 보다시피 어떤 회전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점의 이동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전력을 주게 되면 어떤 회전 움직임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O점은 어떤 변이가 유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부재 어떤 변형 모습을 갖다가 한번 짐작하게 되면 틀어버린다고 치면 튀어나가는 방향이 짐작이 됩니까? 아마 이와 같이 부재 변형이 유발이 되어질 겁니다. 여기는 강접합점. 자,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여기 O점이 뭐라 그랬죠? 강접합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접합점에서는 변형 변이나 변형 후나 부재의 각이 어때요? 일정해야 되죠. 고로 최초의 이 O점을 기준으로 이 세 개의 부재들의 어떤 각이 주어졌을 때 어떤 외력 모멘트를 받아가지고 이 부재가 돌아가는 회전각이 생겼다라고 치면 계속적으로 이 절점에 대해서 이 부재에 대한 어떤 접선에 대한 어떤 각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재각이 돌아간 각이 세타라고 치면 이 부재 또한 돌아가는 각이 세타, 이 부재 돌아간 각 또한 세타가 되어야 이 세 부재에 대한 어떤 변형 후에 O점에 대한 접선을 고려했을 때에도 변형 전이나 변형 후나 부재각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 부재를 보시게 되면 지점의 단부가 A점, B점은 고정단, C점은 단순 지점. 뭔가 지점의 조건도 틀리고 이때 O점에서 A점, O점에서 B, O점에서 C점까지 연결하는 각각 직선제에 대한 길이값과 2차 모멘트 값들 또한 어때요? 각각 틀리다라고 치면 결국 휨에 대한 어떤 강성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휨 강성은 뭐예요? L분의 2I. 물론 이 값까지 어떤 변수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는 이 값까지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접합을 만든다고 치면 부재의 어떤 면적이나 길이 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고른다라고 치면 이 값도 변수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재료 성질이 틀린 놈을 갖다가 강접합 시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이 경우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휨에 대한 강성은 틀린데 반해 이 세 부재의 처짐각이 같다라는 얘기, 결국 변형각이 같고 부재의 어떤 휨 하중에 대한 저항 정도가 틀리다라고 치면 결국 어때요? 먼저 우선적으로 변형각은 같고 부재의 휨에 대한 강성이 틀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강한 휨에 대한 강성이 큰 놈은 힘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강성이 작은 것은 조그만 힘을 받아도 이미 그것만큼의 변형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세 직선제의 휨에 대한 강성은 틀린 데에 O점에서 세 직선제의 O점에서의 처짐각이 같다는 얘기는 휨 강성 비만큼 강성이 큰 것은 힘을 많이 받았고 강성이 작은 것은 힘을 작게 받았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여기 A점에서의 어떤 모멘트 값을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갖다가 그냥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치면 A점의 반력 모멘트를 구한다라고 치면 이때 요 부재 하나만을 갖다가 달랑 잘라가지고 본다라고 치면 부재의 변형 모습이 뭐하고 똑같죠? 아까 우리 이런 거 한번 미리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직선제
한쪽은 고정단, 한쪽은 롤러 서포트일 때 롤러 서포트에 어떤 외력 모멘트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때 부재 변형 모습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 얘기 롤러점에서는 처진 각은 있고 처짐은 없고 고정단은 처진 각, 처짐이 없는 이때 발령 모멘트가 얼마였죠? 2분의 m. 이 부재 직선제 하나의 처진 모양과 요 AO 부재에 대한 처진 모양이 어때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 구간에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시점이 단순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 해서 제가 지금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부재가 붙어있는 간결점 O점에 시계 방향 외력 모멘트가 존재할 때 A점에서의 발령 모멘트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전체적으로 요 부재 하나만의 변형 모습을 볼 때 O점은 처짐, 변이는 없고 회전력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진 각만 유발된 거로 보아 이러한 형태의 어떤 부재 변형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이때 처짐각은 같고 힘에 대한 강성이 틀리다라는 얘기는 강성이 큰 것은 보다 큰 힘을 받아야 되고 강성이 작은 것은 힘을 작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부재가 부담해야 되는 전체 M 중에서 이 부재가 부담해야 되는 모멘트 크기를 알고 있다라고 치면 이 모멘트 크기에 대해서 이 위치에 걸리는 발령 모멘트는 얼마? 마치 여기가 단순 지점처럼 어떤 변이는 없고 처진 각만 처짐은 없고 처진 각만 유발되는 거로 보아서 단순 지점을 볼 수 있고 단순 지점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있다라고 치면 고정단에 걸리는 발령 모멘트는 얼마예요? 이것의 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 부재 여기 단부에 걸리는 모멘트 값 MOA라고 할까요? 이 부재의 모멘트를 알면 여기 걸리는 모멘트 값은 2분의 1 MOA라는 관계로서 쉽게 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간결점을 기준으로 부재가 몇 개가 있든 간에 전체 부재에 대한 강성의 비를 다 따집니다. 왜? 처진각이 같아야 된다. 고로 강성비만큼 힘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강성비를 갖다가 먼저 찾습니다. 강성비는 먼저 강성은 일반적으로 K라고 하는 첨자가 있으니까 KOA, KOB, KOC 그 직선제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절점의 끝단을 위치를 갖다 나타내고 OA점 연결하는 부재의 강성, OB, OC 부재 연결하는 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에 대한 강성은 결국 L분의 EI니까 지금 문제의 L값, I값만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L1분의 I1, L2분의 I2, L3분의 I3. 근데 A점, B점은 고정단인 반면 C점은 어때요? 단순지점이죠. 그러면 고정단과 단순점을 비교할 때 어느 단부에서의 회전에 대한 저항력이 좋을까요? 무조건 고정단이 되면 될수록 외력에 대한 저항력도 좋아진다는 것을 갖다 이미 기둥에서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단에 대한 강성을 갖다 일로 보았을 때 OC 부재, 이 C점이 단순이점이죠. 이 부재는 힘에 대한 저항 정도가 고정단에 비해서 강성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그 영향을 4분의 3배만큼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고정단이 1일 경우 단순 시점은 상대적으로 고정단에 비해서 4분의 3배만큼밖에 안 된다. 힘에 대한 강성이. 그래서 먼저 각 부재에 대한 강성비를 갖다 따져주시고 강성비가 해결이 되어지면 전체 작용하던 세 부재에 동시에 걸려있는 M 모멘트를 갖다가 각각 그 부재들의 어떤 강하기 B만큼 어떤 포테이시만큼 이제 저항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모멘트 하중을 갖다가 나누어 받아야 되는 그 세 부재의 어떤 분배율은 세 부재에 대한 강성의 합분에 그 부재만의 어떤 강성의 비를 갖다가 그 부재가 부담해야 되는 분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istributed Factor라고 표현을 하고 저는 첨자로 DF라고 쓸게요. 전체 KOA, KOB, KOC 저 세 놈의 합을 갖다가 그냥 Summation K라고 둘게요. 전체 강성의 합분에 그 부재만의 강성 B. 물론 이때 이 값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 부재가 받아야 하는 전체 하중을 일로 보았을 때 각 부재가 부담해야 하는 하중 부담률은 전체 강성분의 그 부재만의 강성의 비만큼 하중을 부담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강한 놈은 힘을 조금만 받고 약한 놈은 힘을 조금만 받는다. 자, 그러면 분배율이 계산이 되어졌으면 각각 그 부재가 부담해야 되는 분배 모멘트 값은 O점에서
OA, OB, OC 세 개의 부재가 나누어 받아야 되는 모멘트의 B는 결국 전체 작용하중 곱하기 그 부재만의 분배율을 갖다가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강절점에서 세 부재가 나누어 받아야 되는 어떤 모멘트 크기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치면 각 기점으로 넘어가는 전달 모멘트 값은 이 세 개의 부재의 어떤 변형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처짐, 처짐각이 0, 여기는 처짐이 0, 요 부재 또한 처짐, 처짐각이 0. 각각 이 부재 움직임은 이 부재 하나에 대한 어떤 거동과 유사한 형태를 알고 있죠. 그래서 단수점에 작용하는 모멘트 M이 안다라고 치면 고정나의 발력 모멘트는 얼마? 2분의 1.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달 모멘트는 MAO, MBO, MCO. 물론 여기에서 MOA와 MOAO의 차이는 OA는 O점과 A점을 연결하는 직선제에서 O점에서의 모멘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 부재 요놈은 A점, O점 연결하는 역시 같은 부재죠. 이때 A점에서의 모멘트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멘트를 어떤 폭춤자로 표현할 경우에는 그 첨자 두 놈이 그 직선제의 끝단의 어떤 절점의 위치라고 아시면 되고 앞에 절점에서의 모멘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거기 넘어가는 전달 모멘트 값은 그 부재가 받는 분배 모멘트에 얼마씩 취하면 된다? 2분의 1씩만큼을 취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MCO는 어때요? 시점이 단순 지점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없죠. 물론 저기도 고정단위라고 치면 그 관계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저와 같은 간격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어떤 구조물에서 저와 같은 어떤 간격파부에 외력 모멘트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각각 부재들의 어떤 저항에 대한 분배 모멘트 값은 강성비만큼 받는다. 강한 놈은 많이 받고 약한 놈은 힘을 조금만 받죠. 왜? 처짐각이 먼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 처짐각이 갖기 위해서는 강한 것은 힘을 많이 받고 약한 힘을 조금 받는다. 그런 전제로부터 각각 그 여러 개의 부재들이 나누어 받아야 되는 모멘트 값은 그 부재의 강하기만큼 어떤 외력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따져줄 게 강성비. 그러면 각각 부재 나누어 받는 어떤 모멘트 분배율은 전체 부재의 강성분의 그 부재만의 강성의 비가 바로 그 부재가 부담하는 분배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부재의 어떤 분배 모멘트 값은 분배율 곱하기 작용 하중 크기만큼 바로 취하시면 분배 모멘트가 되고 넘어가는 고정단에서 발력 모멘트 값은 그 부재에 받아야 되는 분배 모멘트의 2분의 1배만큼만 취해주게 되면 바로 지점의 발력이 쉽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해서 이 전체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시게 되면 이 전체를 묻는 형태의 문제보다도 각 단계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형태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잘 쉽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1장에서부터 정력과 기초로부터 마지막 12장 부정형 구조물까지 얘기를 갖다가 이것으로서 마칠까 하는데 모쪼록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수업을 갖다 들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갖다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역학 수업을 갖다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